사실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실제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. 우리가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우선 이 장애라는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먼저 장애란 무엇인가 그 동영상을 잠깐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. 장애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? 장애인이란 말 그대로 장애를 가진 사람. 그렇다면 그 장애란 과연 무엇일까요? 우리는 지금까지 장애란 사람 자체의 문제라고 믿어왔습니다. 하지만 이제 장애에 대한 정의는 바뀌어야 합니다. 적합한 휠체어만 있다면 바닷가를 산책할 수 있고 특별 제작된 자동차만 있다면 어디로든 떠날 수 있습니다. 손을 못 움직여도 캔버스가 대신 움직여주면 되고 다리로 밟을 수 없다면 손으로 페달을 돌리면 됩니다. 이렇게 같이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. 장애란 누가, 무엇이 만들어내는 걸까요? 그리고 장애와 장애인의 의미를 바꿔가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? 예, 이렇게 장애가 있어도 그 주변의 환경이나 제도, 이렇게 사회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서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장애는 먼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손상이 있죠. 다리에 다리가 없다든가 아니면 볼 수 없다든가 이렇게 그 손상이 있는 상태가 이제 우리가 장애라고도 하고요.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장애가 손상이 있으면은 뭐 걸을 수 없다든가 뭐 들을 수 없다든가 이런 이제 문제가 있겠죠. 그러나 그런 장애가 있더라도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개선해 주거나 어떤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 준다면 그게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우리가 장애를 바라볼 때 장애가 있어도 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보기보다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 할 수 없는 부분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어떻게 대체해서 저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장애인들이 장애가 있지만 우리가 장애인들의 표정을 보면 그 나라의 이제 국격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 나라의 국격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약자를 보듬는 사회가 바로 국격이 높은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장애인들이 아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밝은 모습 본 것처럼 사회의 어느 지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장애인들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사회, 그게 바로 국격이 높은 선진국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장애인들이 활기를 치고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고 밝은 모습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